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등했습니다. 가전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원투수입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0%나 폭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테마주 바람이 한번 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LG전자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주식이 지금 진짜 기회인지 단순 테마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네 파트입니다. 먼저 주가가 왜 20% 폭등했는지, 진짜 이유를 좀 짚어보고 LG전자 사업 구조와 1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엔비디아 협업, 로봇 사업,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신사업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카탈리스트, 리스크, 증권가 목표 주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난 5월 12일 LG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약 20% 폭등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인 18만 8,800원을 경신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날 딱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와의 로봇 협력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4월 28일 엔비디아 로보틱스 마케팅 수석이사, 다들 아시다시피 젠슨 황 CEO의 딸인 그런 메디슨 황이 LG전자를 직접 방문해서 AI와 로봇 분야의 전략적 협업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좀 뒤늦게 시장에 이제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어요. 두 번째, UAE 투자단이 LG전자 평택 칠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장비 수주를 논의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12개 증권사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LG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LG전자는 크게 네 가지 사업본부로 나눕니다. 집에서 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만드는 생활가전 본부가 연매출 26조 원으로 가장 큰 축입니다. TV와 모니터를 담당하는 TV, IT 본부가 19조 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전장본부가 11조 원, 그리고 건물 냉난방과 AI 데이터 센터 냉각을 담당하는 에코솔루션 공조본부가 9조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년에 전장 공조 같은 신사업 비중의 전체의 29%에 불과했는데 25년에는 45%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즉, LG전자는 이미 절반 가까이 B2B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6년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분기 매출 23조 7천억 원, LG전자 역사상 단 1분기 최대 매출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9%나 증가를 했고요. 그것도 관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B2B, 즉 기업 간 거래 비중도 전체 매출의 36%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전장 사업인 이제 VS 본부가 영업이익률 6%를 이번에 처음으로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 본부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TV 본부인 MS 본부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전 사업부가 동시에 잘 됐어요.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가전 시장에서 LG전자는 2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6개 주요 품목에서 점유율 22%로 삼성과 월풀을 제쳤고, 냉장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1위를 죄송합니다.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OLED TV는 어떨까요? 13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유럽에서 50.5%, 북미에서 50.1%, 아시아에서 62.3%,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OLED TV 2대 중 한 대가 LG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CES26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전장 사업을 보겠습니다. 전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입니다. 내비게이션, 전기차 모터 부품, 차량 조명 같은 걸 만들어서 BMW,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거죠. 핵심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주잔고가 100조 원입니다. 전장 본부의 연간 매출이 약 11조 원인데 이미 9년치 매출이 계약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수년간 팔 물건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핵심 이슈예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업입니다. 4월 28일 엔비디아 로보틱스 마케팅 수석사인 이 메디슨 황이 LG전자 사옥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LG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로봇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엔비디아의 AI 기술 리더십과 LG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 데이터를 결합해 공동 R&D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공개라는 사실이 오히려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또 한 번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기존 가전 밸류가 아닌 로봇 밸류가 주가를 이끌 것이다. 시장의 LG전자를 더 이상 가전회사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많아요. 저는 절대 더보기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써있는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LG전자의 로봇 사업을 보겠습니다. CES26에서 LG전자가 공개한 홈 로봇 이름이 클로이드입니다. 양 팔과 5손가락으로 인간처럼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고 AI로 지방가전을 스스로 제어하는 AI 비서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상용화 목표는 28년, 지금은 기술 검증 단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부품 내재화입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해서 올해 상반기 중 이제 초도 물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완성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의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뭐 AI 기업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캐나다, 국내 이제 패러데이 다이나믹스 등 뭐 그런 로봇과 관련된 AI 관련 스타트업 10곳에 이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신사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또 액침냉각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액침냉각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절연액에, 쉽게 말해 특수 기름 수조에 통째로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 서버 튀김이라고 부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내뿜는데 이 방식이 현존하는 냉각 방식 중에 전력 효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LG전자는 미국의 GRC, 국내 SK 엔무브와 손잡고 3사 협력 구조로 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26년 4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이제 데이터 센터 세계 최대 행사에서 공동 개발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 시연했습니다. 이 시장 26년에 16억 달러 규모인데 2030년에는 127억 달러, 4년 만에 8배 성장이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상반기 안에 예정된 카탈리스트만 5가지입니다. 엔비디아 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때, UAE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가 발표될 때,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완료가 공식 발표될 때, 7월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그리고 하반기 클로이드 기술 검증과 결과가 나올 때, 이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물론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돼요. 첫째,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TV 출하량 기준으로 LG전자가 이미 4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TCL, 하이센스가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관세 부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원가가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미국에서 이제 이 법정에서 이제 실패하는, 그죠? 관세 이제 정책이 실패가 되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전기차 캐즘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사실 유럽 쪽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장 사업의 수요 이제 이 수주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성장이 둔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보다는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번째, 로봇 상용화 지연이죠. 만약에 이제 클로이드 28년 목표가가 밀린다면 지금 주가에 반영된 로봇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겠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증권가 목표 주가를 보시면 유지투자증권이 19만 5천 원, 미래에셋증권이 19만 원, SK증권이 18만 원, 뭐 NH투자증권과 뭐 이런 애들이 뭐 17만 원인데, 지금 현재 LG전자 주가가 이미 21만 원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같이 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 한 18만 4천 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우리 로봇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 사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16조입니다. 16조. 근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영업이익이 17억밖에 안 나와요. 물론 올해 이제 뭐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심지어 적자였어요. 그죠? 올해 1분기네. 올해 1분기 17억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6조예요.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P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도 마찬가지고 PR이 무슨 1000%가 그러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PR 같은 경우 121%, 121배. 그 다음에 PBR은 127배. 근데 LG전자를 보면은요, 그죠? 로봇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목표했던 그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으로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 쪽에 이런 이제 캐시카우와 그 다음에 로봇 쪽에 이 실적이 더해지면서 올해 이후로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밸류,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그런 기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는 개인적으로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서 장기 투자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지력 있는 구간이 여기, 두 번째는 이 정고점이 있었던 이 구간을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리에 내려왔을 때에 대한 이제 또 이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무료 커뮤니티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올려드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 로봇과 AI 냉각이 다음 성장의 축입니다. 세 번째, 상반기 안에 카탈리스트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완전 분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